자, 오늘 이제 실습인데요. 저번에 뭐 이제 경험 과제는 이제 몸풀기로 했고, 이제부터는 이제 본편으로 들어가는데, 예, 뭐 그런 방법이 있죠. 처음에 살살하는 방법이 있고, 처음에 세게 빡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예, 저는 전통적으로 처음에 빡 하고요. 예, 나중에, 예, 좀 슬렁슬렁 하는, 뭐 이런 거를 좀 선호하는 과라서 제 취향대로 하겠습니다. 자, 자리 조금 정돈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하세요. 책상에 앉아서 오늘은 예, 스타벅스에서 하셔도 좋겠고요. 예, 앉아가지고 좀 쓰시고 좀 메모도 좀 하시고 약간 공부하는 느낌으로 제가 뭐 7급 오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공손하게 공부 좀 하자. 약간 새로운 공부, 약간 실무적인 공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어프로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오늘부터 이제 나란 일의 맛도 좀 보고, 예, 뭐, 좀 즐거운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약간 아이스 브레이크나 5분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요 학원 앞에 봤더니 플랜카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중대 산업재해처벌법, 똑바로 해라 이래갖고 요 앞에 바로 학원 앞에 플랜카드가 누가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아마 이쪽에 뭐 정의당이나 뭐 그쪽 분들이신 것 같은데 그렇고 아까 뭐 지하철 오다 보니까 예, 뭐, 뭐 청년들 고독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래갖고 뭐 사인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쫓아오셔가지고 부담스러워요. 막 뭐 종이 들고 서명해달라고 그죠? 그런 거 보면서 궁금해하시면 좋겠어요. 예,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문제인가? 뭐 그저께도 뭐 뉴스 또 났죠. 어, 좀 미개한 산업 현장이 되게 미개하죠.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도 추락사가 뭐 1년에 뭐 몇천 명 그런 건 아니는데 초보적인 추락사나 이런 게 뭐 몇십 명 단위로 나오고요. 뭐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김영균 씨라고 그 구의역에서 하셨던 이제 그분 20살 청년분 때문에 했는데 그 사건이 불이 붙은 게 이제 컵라면 사진 가방 속에서 나왔던 이제 그게 이제 SNS에 돌면서 이제 불이 붙었고 어머님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셨고 또 그때 뭐 그 다음에 뭐 그쪽에 뭐 민노총이나 이런 노조 쪽에서 뭐 종로나 광화문을 점거 시위까지 했었어요. 예. 뭐 그랬는데도 뭐 지지부진 지리멸렬 하다가 이제 입법화가 됐는데 그 입법화에 불을 확 붙인 게 놀랍게도 신문 칼럼 하나였습니다. 자그마한 칼럼 하나. 예. 뭐 지금 소설가이신 김은 작가가 쓴 글로 뭐 이렇게 떨어지는 추락해서 떨어지는 것이 갖는 그 미개함 이런 선진국이라고 하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나라가 무슨 뭐 이런 거에 대한 칼럼 하나를 쓰셔서 제가 너무 감동적으로 봤는데 그게 도화선이 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입법이 됐습니다. 웃기죠. 신문 칼럼 하나가 그런 게 된다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게 좀 있어서 되게 좀 나중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고용노동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좀 보셔야 되겠고 마음 같아서는 그렇잖아요. 야, 다 때려 죽여 기업들. 하지만 여러분 입장은 밸런스를 가져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은 악이고 노동자는 선이다. 장애인은 선이고 모든 고용주는 악덕이다. 뭐 이런 프레임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죠? 태극기 부대 분들이 하시는 거 좀 그렇죠. 예, 뭐 그런데 뭐 나름 애국의 방법이다. 그것도 다 국민이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서명 받는 거, 1인 고독사 어쩌고 저쩌고 서명 받는 거 되게 많죠. 뭐 그 간판만 바뀌는데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아이템들은 계속 바뀌는데 예, 그게 과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아니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어떤 기제로 작동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에 그냥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동인은 결국은 돈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의도 돈이 있어야 선의가 작동하지.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돈에 얽혀져 있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결론은 하여간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이제 앞서를 시작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오늘 이제 기초실습 두 번째 이제 상황 면접 과제입니다. 그 기초실습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경험 과제 한번 닥치고 한번 써보자라고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기초실습을 한 세 번에 걸쳐서 상황 면접 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상황 면접 과제 중에 첫 시간이고요. 뭐 카더라도 많고 뭐 겁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런 강의는 제가 들으셨다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상황 과제는 제가 그냥 유형을 좀 분류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 그 유형을 따르자면 정책 변경형입니다. 뭔가 이제 바뀌었을 때 예상될 파생되는 문제점, 다음에 그에 대한 대책 방안들 위주로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상황형 중에 뭐 아까 뭐 민원 조정, 민원 관련된 파트가 있겠고요. 다음에 뭐 약간 윤리적인 파트가 있겠고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정책적인 파트 아이템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이게 가장 까다롭고 어렵죠. 왜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까다롭지 않은 것이 구급분들은 이제 정책 단위를 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만 나오지 않고 뭐 윤리적인 거 나오고 뭐 그런 경우들이 좀 더 민원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포션으로 보면 국가적 구급의 상황형 중에 정책 변경형이 나오는 가능성은 한 20% 전체 포션 중에 그러니까 그래 부담이 없으니 근데 가끔 나오면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읽으면 기준이 좀 다른 것이 PT라는 개인 발표라는 걸 합니다.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차라리 이 문제는 도리어 아시면 쉬울 수 있어요. 그냥 약간 얻어 걸려 같은 느낌, 패키지로 가는 느낌이 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PT도 해야 될 겸 그래서 그냥 정책 변경형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게 처음 하시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긴 해요. 뭐 나랑 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맹탕 뭐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체계를 좀 잡아야 돼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뭐 대한민국의 정책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죠? 그중에 무슨 정책이 나올지 뭘 알게 뭐예요. 오늘 하게 될 게 좀 1인 여행사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였는데 그건 철 지난 얘기입니다. 이미 2년 전쯤에 관련된 법 개정들도 이루어진 바가 있어요. 뭐, 법은 아니고 이제 시행령 부분이 개정이 돼가지고 했는데 뭐 별일도 아니에요. 뭐 특별한 일도 아니고 그다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그 지향하는 그 정책은 중요하지 않고요. 어떠한 정책을 바꿨을 때 뭘 해야 되는가 나라에서는 그죠?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고 갈등을 줄이고 뭐 이런 어떤 방법론적인 이야기들 뭐 좀 바꿀 때 그래도 좀 쌈박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긴 하잖아요. 근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쌈박한 아이디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정책이라는 게 무슨 쌈박 서프라이즈 아이디어 그런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하셨죠? 조선 시대에도 그죠? 탈세 대책이 있었고요. 청년 실업 대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저기 국자 배우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정치 체제가 다를 뿐 한 나라를 경영하려면 필요한 건 기본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은 그죠? 조선 시대에는 기본소득이 왜 없겠으며 복지재택이 왜 없었겠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정책을 알기 때문에 문제를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찔러본다 이런 거는 좀 넌센스예요. 뭐 넌센스 이것저것 찔러보더라도 기왕이면 문제는 기초를 가지고 합니다. 이유는 기출 문제가 좋기 때문입니다. 둘째, 퀄이 좋다는 뜻입니다. 일단 둘째, 대표성들이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셋째, 무엇보다 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면접 당일날 진짜 영혼을 끌어모아서 온데 집중해서 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낸 답지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인사학 신차가 가이드를 준 질문지, NCR 평가지에 기초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후기에.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답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죠? 답변 사례도 뭐 제 기준으로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 두 개 보고 좀 그러는 개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보면서 비교, 골라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골라보는 게 골라서 공부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각자가. 여러분 중에 다수는 내년에 또 다른 후기의 주인공으로 또 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 실습은 마찬가지로 정확히 말하자면 방법론을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상황형 문제 지금 현재까지 제가 면접 학원에 들어와서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온 총 문제는 제가 확보한 것만 해도 한 220, 30개 정도 됩니다. 오늘 이따가 처음으로 샘플로 하나 하는데 제대로 하려면 뭐 2-3시간도 좋고요. 뭐 10시간도 좋아요. 언제 그러고 다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걸 갖고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 된 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거는 개인 발표와 동일합니다. 개념이 공부 방법론 자체는. 그래서 제가 오픈 특강에서 겸손하게
공부하실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후기 알아서 보시고요. 공부하셔 그러면 제가 돈을 받고 강의할 이유가 없죠. 당연하게. 제가 개발한 최고의 방법론은 두 가지입니다. 닥치고 쓰는 것과 후기 보고 공부하기.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찾기. 예, 다른 모의 문제를 가지고 응용하기. 뭐 이런 패턴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 해보시고 이렇게 몇 번 적응하시다 보면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줄어가기 시작할 거고요. 나중에 되면 조금만 지나면 상황이 문제 보고 아마 이거 하면 되겠네. 그냥 몇 개 생각해보고 그냥 넘길 수 있는 정도까지 가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게 끝판왕이에요. 물론 이제 처음엔 좀 더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서 가야 되니까. 또 하나 정책 변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T랑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황형에서 정책 변경형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따라서 이게 양수겸장, 양다리 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목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집의 목적은 일단 먼저 개최를 어떻게 좀 이걸 문제를 해결하는지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는 예를 하려고 가는 겁니다. 예를 하기 위해서 밑자락으로 쓰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말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예를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예 쓰신 게 베이스라인을 잡아주기는 하지만 종국적으로 평가의 단위는 예다. 잊지 마시고 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기를 여러분들이 100%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 강의보다 10배쯤은 중요한 텍스트, 공부 텍스트다라는 말씀, 뭐 과장이 아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거를 뭐 면접 후기는 알아서 보라고 해석하는 다음 더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이건 뭐 구급대리 이런 건 안 했지만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란히에 대한 이해에 맛을 좀 보는 시간을 좀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실습은 일단 사원과제의 기본 내용들 물론 강의 들으셨다고 기본 이론 강의 들으셨다고 가정은 하지만 뭐 귀등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세 개를 골랐습니다. 고른 이유는 가장 그 정책 변경형에 어울림직한 퀄이 좋은 문제를 세 개를 골랐습니다. 뭐 쉬운 거 이것도 쉬운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좀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한데 공부한다는 느낌에서 세 가지를 직접 여러분과 같이 쓰고 강평하고 그다음에 답지 보는 법, 공부하는 법, 또 관련된 정책 사례 뭐 등등들을 같이 좀 팩으로 좀 공부를 하는 시간까지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빌드업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간단하게 드리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뒤에 워크북에 있는 노트 사용법을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준비는 뭐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준비 과제는 상황과제 지금 산문이랑 다음에 노트 워크북에다 있는 겁니다만 프린트를 하시면 좋겠고 상황과제 답지 사례집 또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상황과제 답지 사례 들어가시면 제가 뭐 늘 그렇듯이 여기 올려져 있고요. 어떤 수업 내용 진행 방식 다 올려져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워크북에 있는 건 굳이 따로 프린트 하실 거 없겠고요. 오늘 오픈 특강으로 이걸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링크로 따로 알려드렸으니까 다운받아 놓으시고 문제만 이제 프린트를 좀 꼭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사례집을 이렇게 드리는데 답지 사례집 이건 프린트 하실 거 없어요. 굳이 돈 아깝고 돈 아까우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걷어내실 거면 걷어내시고 하베스팅을 하시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쓰신 답지가 제일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따라서 후기를 보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글어서 빨간 펜, 파란 펜 뭐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가 잘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시고 요거는 뭐 굳이 풀으실 필요는 없겠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신 분들한테는 프린트 번호를 나눠 드렸고요. 자, 이 정도가 준비물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1타임 키포인트 정리부터 좀 간단하게 한 2-30분 정도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라고 쓰고 잔소리라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자, 제가 이제 뭐 나중에 제가 뭐 이거 관련해서 뭐 책을 하나 좀 제대로 좀 써야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좀 좀 체계를 잡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그래서 NCS 관련된 자료와 책들을 뭐 직업관리공단 뭐 이런 데 다운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거는 뭐 어디 나와 있는 자료는 아니고 제가 그냥 정리한 자료인데요. 자, 평가 단위입니다. 무슨 말이냐? 상황형 과제로 이런 거를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요 주요한 터미놀로지는 이제 NCS 면접, NCS 평가라는 거에서 이제 많은 부분은 모티베이션을 따온 것인데요. 첫 번째, 상황 과제는 상황을 주기 때문에 일단 상황 파악.
이 키워드는 좀 머릿속에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상황 파악합니다. 이 문제가 생긴 배경이나 원인이 뭐냐? 첫째. 같은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뭘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도대체. 이거 되게 쉬운 말 같은데, 이거부터 이제 좀 번질치를 못 찾는 분들이 간혹들 계세요. 문제를 똑바로 안 읽으시고 이제 관상적으로 생각을 자꾸 하시다 보니까, 특히, 이해하셨죠? 예를 들자면 뭐냐 그러면, 상황형 보면 맨 첫 문장은 당신은 땡땡땡의 뭐뭐뭐 담당 주무관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산 시스템 담당 주무관인데 본인이 민원 담당 주무관인 줄 알고 민원 담당 주무관의 입장으로 써가지고 지적질을 받는, 아니 주무관이 본인 전산 담당 아니에요? 근데 왜 민원인 얘기를 해? 이런 게 이제 뒤통수 맞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당연히 민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걸로, 이런 게 이게 본인을 이게 기본적인 배경 파악부터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2번씩 읽으라는 말씀, 별거 아니지만 되게 강조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게 도출이 됐으면 그러면 액션이 있어야 되죠. 뭐 하라는 건데,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담당자로서 해결권, 판단 대체에는 일단 절차가 있습니다. 야, 이거 하려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가? 공청회를 할 건지, 예를 들자면 설문조사를 돌릴던지, 아니면 와가지고 뭐 집합부터 시킬 건지, 아니면 의원회관을 찾아갈 건지, 그죠? 어디 용구요용부터 줘야 될 건지, 예를 들자면, 예컨대 프로세스가 일단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예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논란이 되는 게 지금 예컨대 카카오 같은 그 보통 말하는 새로운 포털들이 뭐 택시 좀 갈등들이 또 이제 한참 더 도드라들고 있죠. 그죠? 자, 이걸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프로세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놓치시는데, 프로세스. 그 다음에 솔루션이 있어야, 그러니까 뭐 어찌해야 될 거냐? 솔루션을 내야 되는 거죠. 이건 그걸 가기 위한 과정일 테고. 세 번째, 이걸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대개 이제 뭐 그런 거 많습니다. 이걸 공공주도로 할 거냐? 민간주도로 할 거냐? 뭐 그런 예를 들자면 그런 걸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정부에서는 추진 체계, 뭐 전달 체계 이런 어려운 용어를 쓰기는 하는데 영어로 하면 뭐 별 영어도 아니에요. 아무튼 괜히 이상한 어떤 방식으로 예컨대 지자체에다가 이걸 위임하고 아니면 시민단체나 관련된 뭐 거버넌스적인 방법으로 풀 거인지 아니면 민간 자율 영역으로 그냥 맡길 건지, 맡기는 대신에 큰 틀에서의 선만 딱 잡아주고 알아서들 하세요. 요거만 대신 넘지는 마세요.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하나하나 규정을 할 건지, 포지티브하게 규정할 건지, 네거티브하게 규정할 건지, 뭐 등등등. 방법론이 이제 다 따로따로 있을 거예요. 그죠? 다음, 또 하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 시행이 되면 모든 정책이 다 100% 만족했으면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없겠죠. 하다 보면 다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파생 문제가.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게. 여파들이 생길 테니까. 따라서 플랜 B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어찌해야 되지? 대비는 하거나, 그죠?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플랜 B도 있어야 되고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국회에서 예산 안 주면 어떡해요? 꽝이잖아요. 그럼 플랜 B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안 들고 갈 거라도 뭘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하나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질문이에요. 만약에 막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말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플랜 B도 생각을 해봤는가? 본질적인 얘기들이요. 다음에 맨 마지막 사후 조치입니다. 보통 이제 모니터링 한다, 감시한다는 말입니다. 감시한다는 말을 우아하게 표현해서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라는 말을 못 쓰잖아요. 지켜보고 있다, 너 걸리지만 말아라. 이게 모니터링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거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거에. 아셨어요? 네, 모니터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발 방지책이 있겠죠. 아예 뭐 예를 들자면 법을 아예 그냥 바꿔버리는 게 확실한 재발 방지죠. 걸리면 이제. 하지만 법 바꾸는 건 나중 문제니까 그 전 단계에서 뭐 홍보를 하든 인식 개선을 하든, 그죠? 뭐 좋은 애들은 좀 더 축하를 해서 좀 잘하는 친구들은 좀 엉덩이를 토닥거려 주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자, 잘 보시면 이 큰 틀거리 안에 그 질문들이 나옵니다. 자, 상황 요약 좀 해볼까요? 그래서 보면 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부터 해결해야 될까?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 판단. 그럼 뭐부터 할래요? 그럼 그걸 하려면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좀 먼저 밟아야 될까? 그죠? 근데 이거 하려면 정부 주도로 하는 게 좋겠어요? 민간 주도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근데 뭐 좋은데 이런 거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또 없을까?
그다음에 이게 되면 또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좀 다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는 식으로 면접인의 워딩으로 번역돼서 나갑니다. 이 기준을 잡으시면 이게 다 후속 질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 단위들을 하나하나 질문지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순서대로 하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약간 답지에 잘 썼어요. 그럼 굳이 물을 필요니까 빼고 약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평가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당한 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나중에 가시면 개인 발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황형 정책 방안이나 이거나 뭐 거기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제가 카페에다가 수강들에다 그냥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걸 돌아서 보시면 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딱 받고 쓸 때부터 후속 답변 준비할 때부터 이 매핑이 머릿속에 딱 잡혀 있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질문은 뻔히 안다는 말이에요. 질문의 표현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평가하거나 질문하고자 하는 바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이즈가. 이거를 쉽게 말하면 질문 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엔간한 질문들 뭐 한 8, 90%는 이미 다 알고 들어가는 시험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죠?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테니까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의 때 요약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문제 2번 읽어라. 그죠? 행간이 있다.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린 전산 담당인지 민원 담당인지 또 헷갈리지 마시고 제발. 다음에 뭘 해결해야 되는데 미션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상황형 문제가 그냥 장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체계 있게 만들어져 있는 되게 압축적인 문장들이에요. 상황형 문장 같은 경우는. 제가 단언컨대 기출보다 좋은 모의 문제는 별로 흔치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대충 해서 약간 서프라이즈 아이디어 내봐 이런 걸로만 좁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만들면 그렇게 아까 같은 평가 단위를 못해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상황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필셈 문제이거나 필기 문제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관리돼요. 국가기밀로. 이해하셨어요? 실제로 보고 여러분 선배들이 가서 테스트도 하고 어느 정도 맞추는지도 보고 실제 모의 면접하면서 질의응답도 받아서 기록으로 남겨서 너무 애들 뻔하거나 너무 이런 것들을 걸러낸다고요. 필기도 그렇잖아요. 한 2배나 3배를 만들어 놓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와서 풀게 하고요. 감금시켜 놓고 똑같이 보통 수석이나 차석들이 갑니다. 가서 감금시켜 놓고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필터링을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튼 간에 행간이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의 뉘앙스도 있고요. 또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발 좀 문제 마음이 급하도록 2번 읽고 문제 정확을 먼저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말씀 좀 드렸고 둘째 실무자로 빙의하라.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붕 떠가지고 그죠? 보통 약간 언론사나 시민단체적 관점 그죠? 술자리에서 야 정부가 말이야 빨간당이 이런 관점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딱 앉아서 내 앞에 주사님, 선배님, 사무관, 과장, 국장 앞에 관련된 부처, 전화기, 인터넷 모든 게 자원입니다. 그죠? 그런 생각을 해서 현실의 문제로 들어가서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가지고 팔자가 바뀐 분도 한 명이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예전에 3년 전에. 농담이 아니라. 자,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답지 수준에 따라서 질문의 수준이 정해진다.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죠. 본인이 질의응답에서 체감하는 감도와 실제 평가의 감도는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답지를 좀 무난하게 쓰거나 평이하게나 별거 없이 그냥 극공하게 썼으면 질문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평가 단위들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질문이나 답지들을 기본 이상으로 다 정확해 놓으면 뭐 굳이 안 물어도 되니 그죠? 다른 평가 방식이나 레벨이 올라가거나 그래서 간단하게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물론 높은 단위의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죠. 레벨이 높아지면. 이따가 제가 후기를 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쓴 거는 급하게 대충 썼는데 답변으로 훌륭하게 커버한 사례.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쓰는 것만이 전부는 또 아니다. 그리고 또 상황형이 무슨 서프라이즈 대책을 내는 보통 창의적인 대책을 내는 그런 단위만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 있으면 좋죠. 제 말은. 과정, 절차, 배경, 사후 여러 가지 단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방안의 서프라이즈함과 아이디어는 그중에 한 단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착각들 하지 말고 그저 꼭 서프라이즈나 아이디어가 없으면 내가 뭘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죠? 저 프레임을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PT도 동일한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오케이, 이것만 기억을 하자. 다음. 문제 푸실 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그리고 이게 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로 해서도 물론 거르지만 5문장으로 핵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내 스스로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라는 말에 단문 기준 5문장으로 정리가 안 되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그냥 얘기를 해봤을 때. 이거는 되게 좋은 방법인 거, 실제로 뭐 질문할 때 대책방안 요약해봐요 라는 거에 5문장으로 깔끔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라는 물론 취지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본인이 써놓은 거를 5문장으로 딱 내가 정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잊지 마시라는 것. 이건 해보시면 느낌을 아실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풀 때 항상 팩트 체크, 항상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당연시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 혼자 골방에서 고독하게 머리 싸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 가까이는 뭐 동료나 상사나, 그다음에 전례, 선례, 그죠? 이전 때에 있는 보고서, 처리, 지침부터 시작해서 옆에 부서, 전문가, 전화, 인터넷, 구글링, 이 모든 게 커뮤니케이션인 겁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반대하면 반대하는 단체들이랑 만나서 전화도 하고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된 이 모든 거의 과정을 속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늘 항상 말하지만 재발 방지, 이런 게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꼭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재발 방지의 본질은 뭐겠어요? 원인 파악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원인이 제거를 해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단도리 하라. 이것만 딱 기억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 바로 이제 상황과제 준비, 1인 여행사부터 첫 번째 타임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이제 아까 문제에서 있는 걸 가지고 일단 먼저 쓰겠습니다. 이제 실습 포인트 쓰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 문제 드리고 풀이 드리고 그 다음에 자 써보세요. 뭐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닥치고 쓰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냥 쓰면 안 되고요. 일단 써봐야지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패러디인데요. 예, 그 경험과정에서도 한번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나와요. 일단 써봐야지 이제 설명도 좀 들어가고 답지의 품질도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이게 설명을 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 설명은 안 드리고요. 문제를 두 번 보시고 평가 요소를 파악하고,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가 뭐니까 해결 과제 미션이 뭐기 때문에 뭘 해결해야 되는지를 좀 분명하게 세우신 다음에 우째야 되는 거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후속 질문도 좀 파악을 해보시고, 자, 이 정책 변경형의 대표적인 건 정책을 이제 업데이트 내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달라졌으니까 모든 법과 제도는 맞춰가야 되죠. 그죠? 예, 업데이트 내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하면 모두 다 해피하지 않아요. 그죠? 모두 다. 그것 때문에 덕을 보는 측도 있고 손해를 보는 측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해관계들이 갈리게 되죠. 이 부분에. 이해하셨죠? 기존에 이런 현행 제도에 대해서 안온하게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이 제도가 방패막이가 돼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진입장벽이 됩니다. 그죠? 그 바깥에 있는 사람, 지금 현재의 제도가 뭐가 돼요? 규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기에 딱 좋은 문제라서 이 문제를 좀 드렸고요. 자, 일단은 이 문제 설명을 문제 설명이 아니라 문제 내용을 문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갔니? 네. 자, 네. 문제는 1인 여행사 문제입니다. 워크북 앞에 제가 실습용으로 따로 좀 만들어 놨는데요. 예. 문제가 조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꽤 좋은 문제여서 2018년도에 일행과 고용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잘 보시고 일단 제가 별다른 설명은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상황과제, 이론과제에서도 이걸 가지고 샘플링을 했겠고요. 제가 안목을 좀 보시라 이래가지고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게 안목인지. 그리고 또 하나 놓치는 건 내가 윗분한테 드리는 미니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윗분한테 드리는. 윗분이 딱 보고 이러면 되겠네. 뭐 동의가 되건 안 되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이 문제를 푸시는데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고요. 제가 같이 드린 게 케이스북입니다. 사례집. 자, 이 사례집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례집을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세요, 그냥.
몇 개 되지 않아요. 이 사례 후기까지 이거는 뭐냐 그럼 잘 아시겠습니다만 후기 사례집에서 본인이 답지까지 잘 복원해 주신 분들의 답지만 최대한 골라서 그냥 그대로 복붙한 겁니다. 왔다 갔다 찾아보기 귀찮을까지고 그냥 모아놓은 거니까요. 여기 1인 영사라고 있고요. 물론 이제 후기를 보면 답지는 복원 안 하고 그냥 질의응답만 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 내용도 되게 좋은데 일단 여러분 답지 쓰는 거를 먼저 하기 때문에 답지만 그냥 했고요. 또 이분들은 또 복원을 할 때 최대한 해주시긴 하는데 조금 그냥 약식으로 그냥 이런 내용이 다 간단하게 하고만 있으니까 실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답지를 닥치고 일단 문제 보시고 답지를 닥치고 보신 다음 그 다음에 다 치워놓고 쓸 겁니다. 다 치워놓고 마치 여러분이 아는 척하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뭘 기대하느냐 그럼 이거를 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보냐 문제를 보시고 해결 과제들을 도출하시고요. 아, 뭐뭐만 해결하는지 보시고 둘째 내가 상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래 것들이 보고서를 미니 보고서를 올려놨어요. 그죠? 아니 어떤 게 맞고 뭐 대책이 서프라이즈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를 그러니까 미션을 보고 미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게 딱 떨어지는 느낌들이 어떤 건지를 분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제가 이런 기법을 쓰는데요. 답제코를 여러분들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여러분이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써야 고급진 질의응답이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뭐가 나오든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공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편리를 위해서 그냥 모아만 놓은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20분 더 시간이니까 진지하게 보시고 어떠한 툴들을 쓰고 어떻게 고민을 했으며 이것들을 모으면 반 외우세요. 반을 외운다는 느낌. 그리고 또 하나 워딩도 있지만 뭐 대책도 있겠고요. 워딩도 있겠지만 또 구성 어떻게 구성했는지 어떤 게 내가 윗사람이면 비교해보면 보기가 편한지 이런 개념도 같이 그냥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짜집기를 하든 조합을 하든 그죠? 갖다 붙이든 새로 리라이팅을 하든 건 알아서 단 미리 딴 데다가 답지다가 미리 한 줄 보고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한 줄 보고 메모해 놓으시고 그러진 마시고 전일적으로 통째로 보시면서 그냥 그 답지 위에다 간단히 표시나 메모하시는 정도만 해서 20분 정도의 검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부터 20분 시간 드릴 테니까 검토하시고 끝나면 싹 다 치우고 답지만 문제지만 딱 올려놓고 그때부터 10분 주고 쓰겠습니다. 이해했죠? 여기서 포인트는 10분 주고 썼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도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깝깝한지 스스로 알아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 달라요. 특히 이제 이 기술직이나 세무직 같은 분들 이게 용어가 익숙치 않으면 좀 풀어서 써도 돼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용어 같은 걸 써야지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풀어서 쓰더라도 윗분들이 보실 거고 어떤 게 좋은지 분별하고 내가 그거에 맞춰서 알아서 설계를 해보시라고요. 20분 동안. 오케이. 자, 되셨습니까? 자, 바로 갈게요. 20분. 자, 라이브로 보신 분이나 인강으로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 한번 쭉 PDF라도 한번 쭉 보시면서요. 뭐 여기 노트 제가 노트라고 있죠. 거기다가 뭐 간단하게 키워드만 메모하시는데 단 문제지에다가 실제로 미리 초벌을 미리 써놓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뭐 따로 뭐 필요한 것들은 메모는 하시되 쓰는 거는 좀 생짜로 쓰는 것처럼 쓰자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20분 동안 20분이면 답지가 몇 개 안 돼서 20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작 하시죠. 빠샤.